그래서 뭐 지속적인 수익하고 일시적인 수익이 있는데, 지속적인 수익은 뭐 물류, 광고 분담금, 로열티, 전산. 광고나 로열티가 롤브 같은 경우에 거의 1년에 지금은 더 많이 받겠지만은 그 당시 600개 때 시작해 한 1억 이상씩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 1억, 1억씩 해서 한 2억 이상씩 들어오니까 그것도 나름 점포가 늘어날수록 괜찮은 수익률이 하는데, 그걸 잘 활용을 해서 더 매출이 오르게끔 해주는 게 또 본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시적인 수익은 뭐 알다시피 신메뉴 출시 인테리어, 교육비 감면금인데, 뭐 지금은 뭐 이게 바뀌어서 롤브 같은 경우에 지난주 임원을 만났더니 작년에는 폐점이 더 많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회사가 좀 힘들어지겠죠, 많이. 그죠? 점포수가 이제 꺾이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탭을 걸기 시작하는데, 아마 그 자기네, 우리 브랜드, 내가 관리하는 브랜드도 과연 이 꺾이는 시점이 언제인지, 그걸 또 다시, 한번 꺾인 거는 다시 또 올리기가 되게 힘듭니다, 솔직히. 꺾이지 않게끔 하는 게 우리 슈퍼바이저 역할이고, 매출이나 그런 게 뭐 지금 여기는 없지만 어떤 브랜드는 뭐 점포 숫자는 달성이 안 되는데 매출은 계속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러면 되게 잘하는 거죠. 직원들이 슈퍼바이저가 매출을 각 단위당 점포들의 매출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놀부가 수를 잘못 둔 게 복수 점포, 한 점포에 이제 2개 브랜드가 들어가는 걸 택한 게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초기에 그걸 좀 반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점포수, 모건 스탠리에 보여주기 위한 점포 숫자에 연연하다 보니까 점포를 다 쪼개서 보쌈 뭐 60평짜리를 40평으로 줄이고 나머지 20평에 부대찌개 하면서 숫자는 늘어나는데, 보면은 지금 부대찌개 단위당 점포 매출이 평균 매출이 2,000이 채 안 돼요. 1,800, 1,900? 뭐 하루에 60만 원?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매출이죠, 솔직히. 예. 물론 이제 복수기 때문에 이게 점포가 한 자리에서 2개 들어간다고 1 플러스 1에서 2가 되니까 1.5도 안 돼. 1.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냥 깎아먹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과연 이게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단기에 임원이 새로 와서 이런 거를 실적을 올려야 된다, 숫자적인 부분들, 그거 갖고 장난치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의 현실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뭐 여기는 다 본사분들이니까 뭐 그런 말씀 제가 드리기 좀 그렇지만, 뭐 정보공개서의 공개를 꺼리는지 본사, 요새는 뭐 거의 없죠. 정보공개서 다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해주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거에 대해서, 근데 제 친구 한 명이 지난번에, 오늘이구나. 오늘 이제 그 퀴즈노스라는 샌드위치 전문점을 마곡지구에 오픈하는데, 저한테 자문을 구하는데 고등학교 동창인데 이거를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점포 숫자 보니까 뭐 아직 공개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하는데, 전혀 예상 매출이나 그런 부분들 개념 없이 접근을 좀 해서 좀 놀라웠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들 우리 본부에서는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좀 체킹을 해봐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나머지 부분들은 뭐 아까 얘기한 부분들 반복되는 거니까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임원진의 이제 프랜차이즈 폐가 사례가 없는지, 뭐 오래 근무하신 분들 알겠지만은 소위 막 치고 빠지는 대표님들이 계시죠, 그죠? 몇 분 계십니다. 과연 이제는 우리가 점포를 선택할 때, 그리고 우리가 슈퍼바이저 분들께서도 이 회사에 있는 게 또 이직을 할 때, 전직을 할 때도 그 회사의 대표의 어떤 이력이나 그런 걸 보고 판단을 좀 해볼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요거는 아까랑 동일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점포, 신규 점포가 이제 감소하면은 이제 매출이 감소하고요. 폐점 점포가 이제 늘어나면은 이제 매출 감소하고, 이제 그나마 이제 신규 점포랑 폐점 점포랑 같을 때 뭐 알다시피 이제 매출이 빠지지 않는 부분들은 다들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이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제 그런 거에서 남는 매출이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우리가 보면은 바라다 같은 경우에 제가 딱 갔더니 점포랑 점주랑 계약하는 사람 틀리고요, 교육하는 사람 틀리고요, 또 오픈바이저가 중간에 또 껴요. 그 다음에 슈퍼바이저까지 점주가 이 4명을 상대하더라고요. 한 달, 2달 사이에. 헷갈리는 거예요, 점주가. 왜냐? 이 친구들의 실력들이 다 똑같지도 않고, 능력들도 똑같지 않고, 또 말하는 게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본사에 어떤 굉장한 불신을 쌓이게 되고, 마지막에 모든 걸 이 슈퍼바이저가 감당해야 될 상황이 생긴 거죠. 이제 가자마자 이걸 다 통합을 시켜버렸어요. 여기 세 부분들은. 점포 개발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카바하자. 뭉쳐버렸죠. 그리고 나서는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상대가 되고, 제가 이제 느꼈던 부분들은, 제가 슈퍼바이저 현장에서 할 때는 제가 오픈 계약 이후에 제가 물건 받아가지고 점주랑 1대1로 하면서 교육 체크해주고, 뭐 오픈 교육 준비 다 해주고, 그 이후까지 다 담당하니까
점주랑 친분 관계가 상당히 쌓이면서 뭐 사소한 거는 그냥 뭐 넘어갈 수 있을 정도. 그리고 놀부도 이제 간간히 이제 그 치킨에서 많이 밀어내기 요새 많이 하나요? 밀어내기 하는 회사 있으세요? 손 드신 거예요? 있으면서 얘기 안 하시죠 지금? 저희가 그 아까 얘기한 놀부에서 18년 근무했다고 했지만 중간에 잠깐 저도 1년 정도 치킨 쪽에 있었어요. 잠깐 스카우트 얘기 받아가지고 갔다가 다시 복귀했는데 갔더니 그 밀어내기가 그것 때문에 다들 그만두더라고요. 결국에는 직원들이. 저는 그래도 그때 좀 머리를 좀 썼어요. 밀어내기 안 하려고 어떻게 하면 밀어내기 안 할까 고민하는데 좀 장기를 부렸죠. 보니까 주문 들어오는 컨셉 자체가 아침마다 매번 추가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 추가 주문이. 그러니까 전날 발주 넣고 나서 아침에 추가 주문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기록을 안 했어요. 기록을 안 하고 나면 나중에 그 전달한 사람들은 그 뒤로 이제 담당별로 추가 물량이 할당이 되거든요. 왜냐? 치킨 본사에서 물건을 다 미리 예측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 생닭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이월이 안 되니까. 근데 결국에는 그걸 가지고 또 담당별로 분배하니까 담당들은 이걸 그냥 점포에 그냥 밀어넣고 다 넣어놓고 전화기 꺼놓고 잠적을 딱 해버리더라고요. 보니까 주위에 보니까. 야, 이거 뭐지? 이렇게 해서 점포에 가서 어떤 얘기를 하지? 막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예 추가 발주 들어온 거는 안 넣고 내가 숨겨놓고 있다가 할당이 되면은 그때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딱 해서 거의 제 담당 점포에서는 저는 그런 밀어넣기를 거의 안 하다 보니까 그때 그 치킨 브랜드에서는 최초로 그 홈페이지에 담당 슈퍼바이저를 칭찬하는 글이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진짜 그 뭐 제일 같이 다 해줬거든요, 제가. 뭐 진짜로 뒤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치킨집은 보통 2명, 부부 2명이 하고 배달 직원 1명 두고 하는데 이제 부부가 싸워서 점포 영업을 못할 때는 가서 제가 화해도 시켜주고요. 그렇게 진짜 개인적인 상담까지도 다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막 엄청나게 뭐 진짜 자기 고민 상담까지 다 하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맞냐라는 한때는 뭐 그렇게 하면서 1년 치킨집에서 근무하고 나니까 진짜 친정생각이 간절히 나더라고요. 놀부가. 그래서 역시 큰 데서 사람은 큰 물에서 놀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침 또 놀부에서 다시 또 콜을 바로 주셔가지고 다시 컴백해갖고 오히려 저는 그때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더 놀부에 성장을 했던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또 가자마자 놀부에서 또 바로 치킨 브랜드를 준비했었어요. 하다가 그래서 제가 저랑 같이 치킨 쪽에 근무했던 분을 땡겨와서 했는데 결국에는 그 당시만 해도 상도위를 좀 지키는 차원에서 우리 놀부가 치킨 하면 되겠냐. 메뉴 개발은 다 해놨는데 윤홍근 회장님하고 좀 상당히 좀 친분이 있다 보니까 야, 우리는 치킨에 손대지 말자. 그때 아마 놀부가 치킨에 그때 손을 댔었어도 아마 굉장히 성장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점포까지 다 잡아놨는데 결국엔 그걸 안 해갖고 좀 아쉽긴 했는데 그래서 뭐 저도 그때 많이 입김장에서 메뉴에 대해서 전 직접 다 조리해봤으니까 그 얘기를 해주고 그랬던 경험도 있는데 하여튼 많은 경험을 해보세요. 메뉴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많이 경험을 해보니까 그 필요할 때 좀 씀씀이가 좀 많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맹점 관리의 노하우라고 했는데 노하우까지 거창하게 하긴 그렇고 우리가 과연 가맹 사업에 대해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 가맹 사업법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숙지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과연 뭐 100%는 아니더라도 저는 그래요. 제가 팀장 할 때 본부장 할 때 신입 직원이 오면은 일단 계약서 먼저 제일 던져줍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거의 딸딸 외울 수 있을 정도까지 해서 법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만은 아까 그 메뚜기처럼 뛰는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여사님들 앞에 갔을 때 딱 법적인 사항 딱 얘기하면은 점주들이 제일 취약한 게 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특히나 이제 내용 증명 받으면은 바들바들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법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약점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딱 건드려줘서 본사의 어떤 강한 통제력을 좀 발휘할 부분이 좀 필요해서 계약서를 좀 외우게 하고요. 이게 그 엊그저께 아마 제가 공유FC 거기에 어떤 기사거리인데 4월 7일자 동아일보에 나왔던 거죠. 뭐 캔모아 지금 뭐 20개 정도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지금 봉고비어 영남지사님 계시는데 좀 많이 좀 안 보여 계속 점포 숫자가 줄는 것 같죠, 그죠? 로티보이 거의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한때 뭐 아류작도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주시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그 깨먹는 과자 백화점에 있던 슈발리인가? 예. 예. 이것도 진짜 엄청나게 줄 서서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백화점에서도 아마 찾아볼 수 없는 브랜드. 그래서 이게 기사 나왔던 거죠. 그 기간, 운영 기간 쪽 보니까 뭐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2년 6개월 그런 데이터였는데 조금 늘어난 것처럼 보여지더라고요. 보시면 여기 프랜차이즈 사업 현황 보면은 2016년도에 본부가 4,200개, 브랜드는 5,200개, 한 1,000개 정도 차이 나는데 그러면 결국 데이터상으로 보면 1,000개 정도만 2개 브랜드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놀부나 BBQ처럼 한 회사에서 10개씩 갖고 있는 걸 빼면은 결국엔 한 500개 미만 정도만 세컨 브랜드를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한천도 지금 세컨 브랜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그죠? 지금 두 번째 브랜드 갖고 있는 회사들, 성공시키는 회사들이 놀부에서 놀부 부대찌개, 뭐 그다음에 없어요, 진짜로. 본죽에서 본도 시작한 것도 뭐 이제 200개 정도 간신히 이제 넘기는 부분들. BBQ는 두 번째 브랜드 성공을 거의 계속 부진하죠. 뭐 특히나 한식 쪽 손 잘못됐다가 계속 지금 찌그러지고 있고, 다른 데들은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원할머니도 미안하지만 바깥 부대가 뭐 그렇게 성공은 솔직히 못했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볼 때 우리가 뭐 다 아시는 상황이지만은 두 번째 브랜드 어떤 성공시켜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있어요, 회사마다. 첫 번째 브랜드가 꺾기 전에 꼭 해야 되거든요. 그걸 못하게 되면은 회사 내에 어떤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회사가 어려워지면은 인원 감축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첫 번째 브랜드가 꺾어지기 시작하는데 매출이 안 오르고 개설이 안 되면 제일 두려워해야 될 분이 본부 직원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계속 내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작년에 일평균 3.6개가 생겼고 2.4개가 없어졌어요. 한 개 정도밖에 안 늘은 거죠. 그죠? 외식 영업기간 5년 3개월, 도섬에 9년 7개월, 평균 영업기간 8년. 뭐 거의 더블 정도 차이 나는데 외식이 제일 취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사업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이직률도 그래서 상당히 좀 높은 것 같고요. 브랜드가 생겼다 없어지고 뭐 이직하는 부분들이 계속 많아질 수 없는 부분들이 여기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역할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회사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느냐, 내가 점포를 뭐 20개를 맡고 30개를 맡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단위당 점포 매출을 내가 올리려고 노력을 과연 하느냐 안 하느냐, 저는 그 부분들 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직영점 2년 근무하다가 첫 번째 오픈시킨 점포가 그 보람에 있는 놀부 부대찌개예요. 지금도 아직 영업을 하고 있는데 35평에서 2층에 있는 점포인데 오픈날 400을 팔았어요. 뭐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매출, 400 하면 굉장히 뭐 솔직히 요새는 뭐 200만 원 올리기도 어렵다고들 표현을 합니다. 그때 부대찌개 5,500원, 지금 뭐 7,500원, 8,000원 반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굉장히 나죠. 그래서 뭐 지금까지도 3번 기간상으로 99년도에 오픈했으니까 거의 20년, 내일모레면 20년인데 한 3번 리뉴얼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영업을 했었던 이런 부분들은 초기에 누가 담당을 해서 관리를 잘 해줬느냐가 관건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내가 오픈했던 점포가 문을 닫으면은 좀 많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점포가 장사가 잘 돼서 담당자가 딱 갔을 때, 내가 팀장이 되고 본부에 갔을 때 진짜 밥 한 끼 서로 먼저 먹자고 해주고 그럴 때 가장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놀부 다닐 때는 거의 뭐 오픈하는 점포마다 잘 됐으니까 그런 점포가 많았는데 바르다는 진짜 좀 냉담하더라고요. 제가 딱 저는 이제 이게 꺾여질 때 가서 그런지 몰라도 뭐 심지어는 차 한 잔 주는 점주들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요즘에 그게 어떤 그 흐름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아마 그런 대우를 받는다면은 이 브랜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점주들은요, 자기가 매출이 좋고 특히나 이제 수익률이 높으면 슈퍼바이저가 그냥 점포에 안 내두더라고요. 데리고 오는 대로 그냥 너무 반가우니까, 본사에서 오기만 하면 좋으니까 바로 데리고 나서 맛있는 거 사주려고, 술 한잔 사주려고 막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그런 대우를 못 받는다 싶으면은 고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요새는 뭐 다른 것보다 이런 공중파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SNS의 파급력이 가장 크죠. 그죠? 그래서 그 각 회사마다 이제 특히나 이제 페이스북, 인스타에 올인을 하고 있는데 그쪽도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내가 재직 중인 회사에 대해서만큼은 많은 PR, 요새 그 김학일 부장이 회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부심을 가지고 SNS에 올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여기 페이스북 친구 저보다 많은 분 계세요, 혹시? 3,000분 이상이신 분. 여기 거기는 워낙 거기 전문가니까 4,000분 이상이신 분. 없어요, 그럼? 다 2,000분 이상이신 분. SNS 안 하세요? 할 시간이 없어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브랜드가 돼야 되고 내 회사를 내가 홍보해주고 점주들도 스스로 하게끔 해줘야 돼요.
아직도 점주들이 SNS를 안 한다.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나는 내 가게는 내가 홍보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단지 100% 폴업제 요새는 필요 없어요. 차라리 몇만 원 주고 페이스북에 도달률 통해서 직접적으로 광고하는 게 낫지 전단지 요새 아무도 안 가져갑니다. 아줌마 통해서 할 필요 없어요. 그런 부분들 좀 빨리 좀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제가 볼 때는. 성공하는 아이템이 필수 요소 5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기서? 전문성, 상품성, 시장성, 수익성, 장래성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시장성이요. 시장성이요? 네. 아쉽습니다. 수익성. 네, 수익성이 중요해요. 수익성이 중요합니다. 요즘 예전에 요 5개를 갖다가 거의 같은 비율로 봤거든요. 근데 요새는 아까도 제가 회사의 입장에서도 수익성을 봤지만 점주들 가맹사업 설명회, 박람회 나가면 제일 뭐 먼저 보지 아세요? 얼마나 남느냐부터 제일 봅니다. 근데 그런 거를 모르고 다들 요새 뭐 25% 남는다, 20% 남는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남아요? 여기 다 본사분들 계시지만 작년에 제 바라다 있을 때 점주가 진짜 애걸복걸하면서 자기는 2자리도 필요 없다. 8%만 남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라고요. 그분이 현재 협의체, 우호정의 협의체 회장님이신데 그분은 아디다스 대리점을 53개를 해요. 그 매출이 연매출이 한 800억대 되거든요. 바르다보다 높아요. 근데 그 이번에 바르다 그거 하면서 이걸 한 10개 정도 운영을 하려고 시작했는데 하나 해보고 나서 1년 만에 이제 생각을 접어버린 거죠. 그분하고 저랑 코드가 좀 잘 맞아서 안산에 있는 점주님인데 얘기를 많이 하고 지금 우호적으로 가셨는데 좀 그런 얘기를 아쉬운 소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수익성이 너무 안 좋다. 근데 진짜 계산해보면은 뭐 기사도 많이 나왔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까지는 건 아니지만 남는 게 너무 없는 거죠. 고생한 거 대비해서 점주들이 하루 종일 아침에 붙어서 하는 거 대비해서 자기 인건비도 못 가져가는데 과연 그거를 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SV들께서는 우리 직영점 데이터야 당연히 나오겠지만 가맹점의 어떤 소익 구조나 손익 계산을 갖다가 좀 매달 힘들면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좀 체킹해 하셔갖고 뭐 솔직히 내 입으로 안 좋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데이터를 갖다가 본사에 좀 전달하셔가지고 본사가 과감하게 깨우쳐야 될 부분들은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수익구조가 바뀌면서 본사가 살아나지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는 순간 계속 썩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수익성 부분들이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다. 이거는 이제 놀부 있을 때 각 부서, 회사 큰 데들은 다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근데 작은 데들은 뭐 한 사람이 2-3개의 몫을 다 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뭐 치킨 쪽 거기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뭐 다 하더라고요. 뭐 SV 팀장이 뭐 마케팅부터 시작해갖고 별걸 다 맡아서 했어요, 솔직히. 근데 그 회사는 뭐 여기 우리 모임에도 그분이 지금 있던데 오늘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아침마다 조깅을 시켜요, 조깅을. 헬스를 시켜가지고 제가 난생 처음으로 그 회사 다니면서 춘천 마라톤 풀코스를 떴습니다. 완주를 했어요. 근데 거기 전통이 3개월에 한 번씩은 최소한 남자들은 하프, 여자들은 이제 10km 뛰는데 완주를 못하면 그 다음 주에 못 봐요, 그 직원을. 대표가 워낙 마라톤을 좋아하니까 모든 직원을 그렇게 동참을 시키는 거죠. 뭐 어딘지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체력이 한때는 많이 좋아졌는데 춘천 마라톤 풀코스 뛰고 나서는 완전 다리가 아작이 나더라고요, 진짜. 어제 제가 그 다른 모임에서 그 바르셀로나 그 마라톤 완주한 그 우승한 황효조 감독을 만났는데 참 그분 보면 바로 앞에서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저는 진짜 죽을 각오로 뛰었거든요. 왜냐, 내가 이걸 완주 못하면 나는 다음 주에서 못 나는 생각 뛰었거든요. 근데 야, 참 그러면서 진짜 여러 사람을 많이 봤어요. 스스로 중간에 버스를 타는 순간 그 버스는 집으로 가는 버스가 돼버리니까 이제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하여튼 뭐 체력이 그래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슈퍼바이저는. 네.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점포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건 이제 놀부에서는 이 교육을 되게 많이 시켰어요. 본사 직원들, 가맹 점주들. 아마 그 소위 말하는 AS라고 하죠, 저희가. 그 지금 대부분의 회사들, 본사들 보면은 신규 점포 오픈할 때는 교육을 잘 시킵니다. 그나마. 근데 오픈 이후에 교육을 시키는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촌, 그리고 원할머니,
왜 혹시 추가적인 보수 교육 시키는 데 있으세요? 정기적으로? 분기나 반기, 1년에 한 번이라도?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대표자들이나 중앙관리자급들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세요. 그 자리를 통해서만이라도 어떤 대표의 철학이나 그런 걸 좀 듣고, 놀부는 진짜 분기에 한 번 점주들 매달 홀 주방 교육을 열어놓고 새로 신규 사람 뽑은 사람들 와서 서비스 교육을 다 시켜줬어요. 어떤 점포들은 뭐 문을 닫고도 온 점포도 있었어요. 전주에 한 송충점은 그런 점포도 있었고, 1년에 한 번은 전국 사람들 다 모여서 호텔에서 대접을 했고, 한초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점주들 교육한다고 하는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안 오면 계약서 상에 그걸 넣어서라도 처음부터 이제 그런 과정들을 밟아서 점주들을 교육을 통해서 개운을 시켜야 돼요.